안녕하세요. 번지풍강 65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강의를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심신이 지쳐서 그 의욕이 많이 상실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강등산과 관련된 현무경 강의하고 그다음에 영성과학에 대한 주로 정보 철학을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불교 강좌를 계속 꾸준하게 또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불교는 이 강좌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더욱더 지치는 이유가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그 어떤 기분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사실 불교인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영성 강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해오던 스타일에만 주로 고정돼 가지고 계속 과거의 어떤 그 체계만 이렇게 답습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갈라져 나가서 자기 분야만 이렇게 그 세계에 갇혀가지고 세계를 또 보게 되다 보니까 불교들이 좀 그런 특성이 점점 심화되고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런 그 불교계를 향해서 어떤 제가 나름대로 그 제가 생각한 그 불교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강좌를 못해서 그런 어,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불교계 자체가 의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의욕이 없어요, 제가 볼 땐. 이제 불교 자체가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아, 거의 다.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계속 강좌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지치는 겁니다, 불교 강좌가. 그래서 과연 그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그 의미가 별로 없는 일을, 이 유용성이 없는 일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할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불교 강좌를 그동안 쭉 해온 이유는 불교만큼 또 심오한 어떤 철학적 사유 체계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종교적 철학 가운데서도 불교가 상당히 심오하다. 그래서 하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불교만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 건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불교도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에게는. 그래서 참 어렵다, 야 어렵다, 뭐 그런 답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선불교 강좌를 끝내면 이제 불교는 일단 다 끝내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한 10개 내지 15개 정도 강좌를 하면은 끝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뭐 끝내긴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별로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은 뭐 계속 뭐 중간에 멈출 수는 없잖아요. 마무리는 어떻게든 해서 끝내야 돼. 그런 거니까 뭐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또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화두가나선으로 이렇게 하는 이 공부는 사실 대종구라는 그 한마디로 그 양반이 그 창안한 수행법인데 그거를 그 앞서 있던 그 조사들의 그런 어떤 그 말과 행적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공안 화두화 시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는 하는 건데, 근데 실상에 있어서는 화두가나선 이전에 그 조사선언을 하시던 분들은 말 그대로 화두가나선을 안 하는 그거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대종호가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계신 분들은 화두가나선이 뭐 아직 그 창안이 안 돼 있는 거니까 방법론 수행 방법론으로서 수용이 안 되니까 안 돼 있었으니까. 그래 이분들은 조사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분들이 득도한 그 방법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마대사 이후로 그 대종고까지 도대체 어떠한 방법들로 주로 수행을 하느냐 뭐 그런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뭐 그렇게 크게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불교계에서도.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쪽 인도 쪽에서는 몰락을 해버렸는데 13세기에 몰락을 했잖아요. 13세기 그러니까 14세기 중반에 인도에서 불교가 완전 몰락을 하게 되고 대승불교 체계는 티벳과 중국 양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불교는 티베트와 중국 두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티베트 밀교를 제가 강의를 했지만 티베트 한마디로 밀교 그러니까 탄트리즘 밀교 체계로 수행 방법들이 이제 되는 건데, 근데 이 티베트는 그 바로 히말라야산 넘어잖아요. 인도 북부에서 히말라야산을 넘어가면은 그쪽 히말라야산 맥을 넘어가면은 그 티베트잖아요. 그 티베트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 카슈미르, 요즘에 그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싸우는 그 카슈미르 그 지역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티베트 밀교가 같은 게, 그러니까 티베트 밀교가 사실 카시미르 쪽 에서 더 성장한 그 대승불교가 그쪽에서 이 티베트로 넘어가는 길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수가 이렇게 돼간 것이 이제는 티베트 밀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데 그러면은 티베트는 사실은 그 인도의 그 불교가 계속 발전한 거를 그대로 정통 계승을 했다. 사실상에 있어서는 티베트 밀교가 인도의 티베트 불교가 인도 불교의 그 역사적 발전을 계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계승을 했고 인도 밀교가 그러니까 인도 불교가 밀교화 됐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인도 불교에서 그 힌두교를 흡수를 해서 이렇게 만든 게 밀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대로 티베트 불교가 됐으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그 인도 불교가 발전하는 발전의 그 흐름을 타고 가면서 티베트 불교가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역시 그러면 인도 불교에서 주로 한 수행법이,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간 사상, 용수의 중간 사상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용수의 그 중간 사상과 그 다음에 무착과 세친의 이게 두 사람이 이제 형제지간인데요. 배다른 형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무착과 세친의 그 유식학 육아 유식 행파 육아 유식 행파의 학문 유식학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결합을 해가지고 요 두 개를 결합이 된 게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인도로 넘어간 거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수행법은 이 육아유식행파 여기 요가 수행법이라고 하는 요가 수행법이 더 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가라고 요가는 뭐 잘들 아시잖아요. 요가 수행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 수행 체계가 사실은 기본이 되는 거죠. 티베트 불교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요가 수행 체계. 그래서 요가 수행 체계는 이거는 그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와 불교가 다 공유하고 있는 수행 기초다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요가를 할 때 요가가 우리가 이제는 유명한 그게 이제 파탄잘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요가경이라고 그러니까 수트라가 경이란 뜻이니까 요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요가경에 기초를 해가지고 요가가 구성이 되고 오늘 무슨 여러분들이 뭐 보면 뭐 요가를 가르친다고 해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주로 몸 동작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몸과 호흡을 가르치고 그거는 이제 요가 체계에서 우리가 아사나와 그다음에 그 프라나야마라고 하는 호흡법.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몸을 위주로 한 수행을 이제 하타 요가라고 하는데, 하타 요가는 몸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이게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시중에서 건강센터 이런 데서 가르쳐 주는 그게 이제는 아사나라고 하는 그 자세. 그는 어떤 자세들, 뭐 기기묘묘한 자세들 많이 취하잖아요. 자세와 그다음에 호흡법 같은 호흡법은 이제 프라나야마라는 이걸 기초로 특히 이제 자세를 위주로 이렇게 가르친. 그런데 이게 결국 그러니까 하타 요가의 하타 프라티피카라고 해가지고 하타 요가에 대한 그 이론서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론서들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주로 이 몸에 대한 이론 체계가 우리가 그 미세한 몸이 존재를 하는데 그 미세한 몸의 그 삼맥 7륜의 시스템 몸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화풍 공하랑이라고 하는 5개 요소의 몸을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크게 보면은 몸이 3개인데 피지컬 바디, 그다음에 미세한 바디, 그다음에 극미세한 원인체로서의 바디가 있는 이 3개의 바디가 있는 거예요. 3개의 바디를 7개의 층으로 나눠서 삼맥 7륜 이렇게 개념으로 해가지고 몸구조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한마디로 요 그림이 요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는 그 수행이론을 이제 전개를 하는 거니까 기존적으로 요가 체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의식 어떤 그 마음과 의식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 몸에 대한 부분, 의식과 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행 체계가 요가 체계를 통해 가지고 기초적으로 구축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게 요가 수행 체계가 어디로 가냐면 티베트로 가가지고 티베트로 가면은 티베트는 이제 언어를 다르게 쓰니까 티베트도 똑같이 그 삼맥칠륜이라고 하는 데는 삼맥칠륜이래. 삼맥칠륜. 여기도 삼맥칠륜인데 이거를 이 삼맥칠륜 메커니즘을 그 탄트리즘, 그러니까 음과 양의 그 결합의 메커니즘으로, 그러니까 요 태양과 달의 운행을 가지고 표현해 주는 것이 요 하타 요가거든요. 요런 거를 그대로 이제 수입을 해다가 티베트 밀교 체계도 일종의 그 탄트리즘을 여기 삼맥칠륜 이거에 그 기초를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수행 체계를 만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는 다양한 수행 체계에 대해서 밀교에 대해서 밀교 강좌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제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자, 거기서 보면은 뚱모 수행이라고 제가 뚱모 수행. 그러니까 우리가 까규파, 그러니까 밀교에서 한 4개 파가 있는데 큰 파가, 그러니까 까규파 계통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밀라레빠라는 사람, 밀라레빠가 유명하잖아요. 밀레라빠, 히말라야 성자 밀레라빠, 그 책이 나와 있잖아요. 그 책들 많이 보잖아요. 서양권에 많이 소개된 책이 밀라레빠라는 수행자에 관련된 책인데, 이 양반이 한 수행이 주로 뚱모 수행이라고. 뚱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까규파인데, 까규파의 그 수행법을 또 많이 썼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대수인법이 있고, 그 다음에 뚱모 수행 체계가 있다는 거. 뚱모 수행 체계. 그런데 요 뭐냐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까규파에서 쓰는 요 뚱모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요 뚱모 수행이 바로 우리 이쪽 중국의 선도하고 상당히 비슷한 수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티베트 밀교의 까규파의 밀교 까규파 수행법 중에서 뚱모 수행이 중국의 뭐냐면은 선도 수행하고 선도 메커니즘하고 거의 유사해. 선도와 유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 쪽에서는 자기네께 넘어가서 중국 선도를 만든 거다, 이런 얘기가 주장이 있고, 또 역으로 중국 쪽에서는 옛날 노자가 이쪽 인도 쪽에 가서 뚱모 수행법을 전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석가모니의 그 불교는 동쪽으로 와서 중국으로 오는 것이고 불교로 왔고, 노자의 그 도덕경, 노자의 철학은 서쪽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이제는 뚱모 수행 같은 수행 체계를 이제 구성하게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서로 하는데, 그거는 사실 뭐 별로 의미도 없는 얘기니까 뭐 되게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과 그게 이제 인도하고 그렇게 별로 멀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멀기는 멀어요. 왜냐면은 인도에서 중국에서 인도로 직접 가지를 못했어요. 예전에 그 길을 몰랐어. 예전에 여러분들이 한나라 시대 때 그 장간이라는 사람이 서역의 그 실크로드를 개척을 할 때, 사실 실크로드가 그 티베트 중앙을 가로지르면서 티베트의 그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가면서 지금 카슈가르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간 뒤에 인도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타클라마칸 가가지고 카슈가르 가가지고 카슈가르에서
파키스탄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북인도로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인데 그 길은 굉장히 멀잖아요.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야. 근데 사실은 그 중국에서 히말라야 산맥 아래쪽으로 지금 네팔, 부탄,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그 밑에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몰랐어요. 예전에 중국에서.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주로 그 불교의 경전을 수입해 가려고 하는 중국의 그 수행자들이 우리가 현장법사 유명한 게 손오공 거기다 삼장법사 나오잖아요. 그 중국의 이제 당나라 현장법사를 모델로 한 건데 그 양반도 이렇게 그 히말라야 산맥 아래쪽에 그 길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길을 돌아서 온 거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 몰라서 먼 길을 돌아서 나는. 자, 어쨌든 간에 그 티베트 밀교의 뚠모 수행법은 그래서 이 뚠모라는 게 바로 이 밑에 있는 불을 뜻하는 겁니다. 밑에다 불을 모아가지고 이 불을 이용해가지고 척추에 307륜의 길을 열어가지고 이게 수행하는 방법인데 이걸 조라 수행이라고 합니다. 졸화 수행. 조라 또는 찬달리의 불이다 해가지고 불을 넣어가지고 수행하는 방법이다. 그런 건데 이게 이제는 선도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대승불교가 티베트와 중국 두 방향으로 전개됐는데 티베트로는 우리가 그 수행법들이 이제는 신두교에서 계속 발전되는 수행법들이 그 티베트로 넘어가면서 티베트가 인도의 그 불교를 직접적으로 계승한 계승자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럼 중국에서는 중국은 수행법이 없잖아요. 수행법이 특별한 게 없으니까 중국에서 뭐냐면은 중국에서 요가를 대체할 수 있는 요가 수행을 대체하는 수행법을 쓰게 되는데 그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선도 수행이 됐다. 선도. 그래서 그걸 선도 수행을 하게 된다. 선도. 그러니까 선도를 수용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선도, 그러니까 신선이 되는 방법이 부처가 되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선이 되는 것이 곧 부처가 되는 방법 같다 그런 얘기야. 부처가 되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선도와 그러니까 신선의 그 선도와 불교가 합종하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조사선 계통에 계신 분들은 원래 그 가나선이 나오기 전에는 바로 선도를 수행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사실은 그 하두가나선이라는 거를 만들기 전에 원래 그 조사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조어록과 임제어록, 그러니까 마조와 임제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 선사들의 이 어록을 봤잖아요. 어록 내용을 보면은 그 수행법들이 다 뭐야? 선도 수행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마조는 장양성태라고 하는 태를 길러내는 어떤 수행, 이게 선도 수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임재의연도 적육단이라고 해서 무의진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선도적 표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사선은 불교 입장에서 선도 수행법을 그러니까 요가 체계가 안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는 제대로 이게 전수가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수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티베트 밀교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섹스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에 대한 저항감이 상당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수행법이 있어야 되니까 불교 입장에서는 선도 수행법을 적극 수용을 했다고 하는 것을 수용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하려는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선도 그러면은 그런데 왜 그 대종고는 선도 수행법이 있었음에도 왜 그 하두가나선을 창안을 했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 달마대사가 능가경으로 시작했을 때는 자신이 그 소위경전 그 조사선의 이 소위경전을 능가경을 시작을 해. 능가경은 선도 수행 체계하고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수용을 이런 것들이 선도 수행법들이 점점 불가해서 사라지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걸 화두가나선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론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를 제가 그걸 뭐라 하더니 포인트를 화두가나선의 포인트는 견성성불이다. 근데 법성 체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성 체득 입장에선 선도 수행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법성 체득 그러니까 성태를 길러내고 무의진 적육당 무의진을 만드는 과정은 보신화 과정인데 보신화 과정은 일단은 체상용 단계에서 그 본체에 대한 거를 먼저 획득을 해야지 무슨 보신불로 단계로 나갈 수 있으니까 법신불 자체의 본체를 성취를 못한 사람이 뭐 보신불을 얘기하고 다 헛소리들이다. 그리고 보신불이니 화신불이니 하는 것은 이거는 이게 보신불이나 화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상용이죠. 상용. 그러니까 어떤 상이잖아요. 상 또는 상용. 그러니까 어떤 상이고 용이야. 그러니까 원래 그 불교의 그 기본 입장은 뭐냐면은 이 세상은 마야 환영의 세계, 상의 세계란 말이야.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행자의 마음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보신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 사람의 그 보신불 단계의 의식 수준이 보신불의 몸으로 나오는 건데 그거는 영원한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신불 화신불은 상용으로 그 일시적 몸이라 일시적인 몸이야. 그 불교의 그 기본 입장에서는. 그런데 법신불이야말로 법신불이 영원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몸. 그러니까 법신은 본체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리고 이 법신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법신이 다양한 상이나 현상적 쓰임을 위해 드러내는 몸. 그것이 바로 보신과 화신인데 드러내는 몸들은 일시적이다. 일시적.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는 굳이 그 보신불이나 법신불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거지. 그러니까 보신불이나 그 화신불, 그렇죠. 화신불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 법신불 체득이 제일 중요하다. 법신 체득의 핵심. 법신을 견성성불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게 뭐니까 법신을 견성성불도 못한 놈이 무슨 보신이나 화신이. 왜냐면은 보신이나 화신은 법신이 자기를 변화시켜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건데 어떤 그런 걸로 일시적인 몸이 핵심이 아니다. 그게 이제는 금강경이 그걸 얘기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이쪽 선불교에서 소위경전이 능가경에서 우리가 금강경으로 이제는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데 소위경전이 선불교.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건 뭐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경전.
그러니까 우리가 달마대사 그러면 뭐 소림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림사. 근데 소림사는 이게 다 뭐 어떤 무술 무예 뭐 이런 거가 다 뭐 역근세수경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역근세수경, 역근세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달마대사의 역근세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근세수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뭐냐면은 역근세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반본하나라는 메커니즘을 몸으로 성취하는 거를 달마대사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역근세수라고 표현한 거고 방법상에서 그것을 하는 방법을 써놓은 무협 유명한 무협 비서가 역근세수경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역근세수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보신불 성취하는 그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게. 근데 이 소유경전이 능가경의 그 달마대사의 선불교 소유경전이 달마대사에 있어서는 능가경이었는데 그 뒤로 뭐 승찬이라든가 뭐 오대홍인 뭐 이런 계통으로 오면서는 금강경으로 바뀌게 되는데 금강경은 뭐냐면은 뭐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덧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덧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금강경이 얘기하는 것은 아상, 우리가 이제 금강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상에 집착하지 마라. 어떤 상에 집착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뭐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의 아상 자체가 보신불이 됐다. 그럼 보신불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상일 뿐이에요. 상이잖아. 그냥 상이야. 그러니까 그 상은 덧없는 거야. 일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중생의 입장으로 볼 때는 보신불은 뭐 수억 년을 살 수도 있는 몸이지만은 수억 년에 불과한 것이지. 수억 년도 그냥 시간이잖아.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신불도 궁극적인 게 아니고 법신불이야말로 진정한 궁극적인 거기 때문에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애를 보지 마라. 그러니까 열애를 볼 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신불이나 화신불을 뒤에다 불자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보신불이나 화신불도 부처의 상이지만은 뭐 80종호라고 해서 뭐 80개의 어떤 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든가 뭐 그런 상이지만 그 상이라고 하는 그 가지고 있는 그 몸이라고 하는 것도 그 상들인데 그 상이 일시적인 거니까 거기에 대한 집착하지 마라. 그러한 부처의 상에 집착하지 마라.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도 더 궁극적으로는 부처의 그 상에도 집착하지 마라. 결국 뭐냐면은 법신체 자체는 무자성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특정한 상에 고정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게 그것이 이제 금강경이 돼 버린다면. 근데 금강경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보신불이나 화신불이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법신불이 본질적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이제 떨어버리는 거죠. 왜냐면은 보신불이나 화신불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그 세계, 보신불의 세계와 화신불의 세계에 집착이 일어나면은 그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상에 갇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상 자체도 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측면에서 금강경의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금강경의 주장이 옳습니다. 금강경의 주장이 맞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제는 금강경의 주장이 옳은 건 옳은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강경이 주장하는 바는 결국 그 어떤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 어떤 부처의 상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것은 보신불이나 화신불의 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 법신의 상태, 그 무자성의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견성성불은 결국 법신체라고 법신이라고 하는 무자성의 그 본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는 증득하는 게 이제는. 근데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그거를 갖다가 그 법신을 갖다가 그 성취를 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법신 성취가 일어난 뒤에 이 과정에 보신의 과정이 있어가지고 보신을 통해서 법신이 또 성취가 되는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한마디로 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여러분 가지고 저 상에 집착하지 마라 하면은 부처의 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읽을 때 열애의 상에 집착하지 마라 할 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열애를 열애로 보지 않을 때, 열애를 열애의 상으로 보지 않을 때 진정 열애로 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써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열애는 열애인데 열애를 그 열애의 그 상으로 보지 마라? 그러면 진정한 열애를 볼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뭐를 얘기한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 설명을 돼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안 하고 뭐야 그 문구만 가지고 그 문구에 집착해 가지고 지금 이 불교에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 본 뜻을 잘 모르고 그런 주장을 갖다가 그 글귀들을 가져다가 자기네들은 이제 뜬구름 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어떤 실체적인 게 아니라 뜬구름 같은 얘기들을 이제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 대해서 세밀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경을 읽게 되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과정, 우리가 그러면은 왜 그럼 삼신일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럼 법신, 보신, 화신, 왜 삼신, 회삼귀의를 주장, 왜 회삼귀의를 주장하느냐? 이런 거하고 안 맞지 않은 것들은 회삼귀일, 회삼귀일, 아이고, 회삼귀일이라고 그랬죠. 회삼귀일.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이 회삼귀일이라는 하나인데, 그런데 왜 그런 보신의 과정이 필요하고 왜 화신의 과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것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본질적이지 않지만은 본체는 아니지만은 상과 용으로서 부처로서 자기가 견성성불한 사람이 자신을 그 상으로, 그러한 상으로 또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서 이 세계로 자기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상에 집착하지 말라니까 뭐 그냥 엉뚱하게 이제 자꾸 생각들을 하신다 그런 얘기. 그러면 이제는 그 격가지로 세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다루고 있는 게 이제는 우리가 뭐 재밌는 얘기를 하나를 뭐 가져와서 해야 되니까 여동빈 얘기를 가죠. 여동빈. 자, 황룡선사와 여동빈이라고 있어요. 황룡선사, 여동빈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동빈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여동빈을 왜 저기 하냐면은 여동빈이 바로 불교하고 인연이 깊고 나중에 이제 여동빈이 여조가 됩니다. 여조. 그러니까 불교의 조사가 되는데요. 여동빈이 여조가 된다. 그래서 불도로 또 깨달아 가지고 원래 여동빈이 그 선도 수행을 해서 신선이 됐어요. 신선이 된 이후에 불도를 또 들어가 가지고 불도도
통해 가지고 여조가 됐다. 여조. 우리가 여조. 그래서 여조가 됐다. 그러면은 왜 신선이 된 이후에도 왜 이 불도를 또 저기를 했느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선도와 불도의 그거를 좀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무엇을 지향하는 것이냐라는 걸 알았어요. 여동빈을 통해서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건 여동빈을 통해서 선도와 불도의 차이를 조금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라는 거를 좀 어디에 중점을 두는 거냐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건. 자, 여동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오늘날에도 유명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여동빈이 사실은 중국 역사상에서 가장 유명한 신선이 사실 여동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동빈이 왜 저기 하게 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동빈은 뭐 다양한 저기가 있지만은 여동빈은 내단 수행법을 어떤 틀을 완전히 잡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단 수행론. 그리고 이분이 쓴 내단 수행법에 대한 쓴 책이 바로 테을그마 종지라고 하는 책인데 이 테을그마 종지가 여러분은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해서 칼 융이 황금꽃의 비밀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신선이 바로 여동빈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분의 이름으로 기탁이 된 저서가 있는데 뭐 테을그마 종지라는 게 이 테을그마라고 하는 테을그마가 사실은 우리가 테을그마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연화장이라는 우리가 사실은 테을그마 종지가 곧 사실은 불교의 연화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화장 그러니까 테을그마의 세계가 연화장 세계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테을그마라는 요게 바로 연화장 세계 같은 건데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뭐 다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을그마 종지라는 이런 책을 썼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황금꽃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테을그마 종지 외에도 이제는 종려전도집이라는 종려전도집이네. 근데 영보필법 등 이 불교 저기 선도 수행에 대한 어떤 다수의 직접 이분이 썼는지 이분의 이름을 갖다 붙였는지 모르지만은 이분과 관련된 이 텍스트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종려전도집이라고 하는 게 여동빈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자기가 신선이 된 게 아니고 종리건이라는 사람을 스승으로 두고 하여 신선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리건으로 해서 이제 신선이 돼가지고 이제는 여동빈이 뭐냐면 이 등에다가 검을 차고 다녀요. 검을 이렇게 검을 등에다가 여기 보면은 요렇게 요 그림을 보면은 여동빈 해가지고 요 등에다가 검을 딱 차고 다니네. 그래서 마치 무협 소설에 보면은 주로 이제 검을 우리가 말한 뭐라 그래 무협의 무협 소설에 등장하는 뭐라 그래 협객과 같은 어떤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유명한 것이다 이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근데 종리건을 만났어요. 그래서 당나라에 당 8대 신선이라고 있었습니다. 당나라에 이제 8선 8명의 신선이 있는데 그 신선 중에 종리건을 필두로 해가지고 8명의 신선이 있어서 8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리건 여동빈을 포함해서
팔선이 있다라는 이 팔선 8명의 신선이 있었다 뭐 이런다. 하지만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이때 이게 신선의 도를 많이들 했었구나. 근데 이때 이제는 여동빈이 내당 수행법을 이렇게 정립을 하게 되는 것이 원래 이 당나라까지 오면서 우리 몸에 이제는 금단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요게 금단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단대학을 만드는데 금단대학을 만드는 이 금단대학이 만드는 게 우리가 외단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우리가 실험실 같은 데서 오늘날로 따지면 뭐 화학이나 물리 주로 화학 실험실이라고 보면 돼요. 화학 실험실 같은 데서 실험 비커라든가 뭐 다양한 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금단대학을 제조를 하는 게 그게 외단 몸 밖에서 제조를 하는 거야. 단을 금단대학이라는 걸 제조를 해서 그걸 먹었단 말이야.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진시황이라든가 한무제 같은 사람들 또 당나라 때 아주 유명한 귀족들은 황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금단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방술사들로부터 제조를 시켜가지고 거금을 주고 사가지고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먹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왜냐 금단대학을 만들려면 수은이나 납 같은 거를 거기다가 이제는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은이나 납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독극물이잖아요. 그 독극물을 넣어가지고 만들면은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단 밖에서 이 단을 제조를 해서 실험실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험실에서 금단대학을 만들어서 제조해서 섭취하는 것은 금단대학 제조해서 섭취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외단이라고 하는 거다. 외단 밖에서 이 외단을 섭취를 했는데 아주 그때 당시에 이제는 많은 황제와 귀족들이 사망했다. 왜냐면 독극물을 먹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주로 이때 금단대학을 제조해서 섭취해서 이렇게 하는 외단에 주로 많이 쓴 기본적인 저서가 주역참동계라고 하는 유명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의 내용을 보고 외단법을 구성을 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역참동계에 있는 내용이 사실 외단이 아니라 내단을 만드는 거다. 그런 거를 이제는 생각들이 확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단을 만들어야 된다. 외단을 먹으면 외단을 제조해서 먹어서 많이들 죽어갔으니까 이제 내단을 원래 이게 외단 만들으라고 이게 있는 단경이 아니고 주역참동계는 내단을 만드는 단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단을 만들어야 되는. 근데 내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몸 안에서 만드는 몸 안에서 내단을 만든다는 몸 안에서 우리 인간의 몸 자체가 내단을 만드는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장치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인간의 몸 자체가 바로 이 내단이 뭐예요? 결국 이 내단이 이제 금단대학이죠. 몸 안에 있는 금단대학이 되니까. 장치인데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주역참동계니까 주역적 이론으로 보면은 건정골로라고 하는 겁니다. 건정골로가 이 장치는 건정골로인데 건정골로라는 장치가 인간의 몸 안에 있는데 그 건정골로라는 그 장치가 가동되는 메커니즘이 8개의 메커니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8개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복귀 8개, 선천복귀 8개, 후천문항 8개, 일부 정역 8개. 그러면 건정골로에서 여기 건 있잖아요. 곤.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개가 가동을 해야 돼. 세 개의 8개가 가동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삼역 8개가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게 삼역 8개 메커니즘이 바로 금단대학 내단 생성 원리를 담고 있는 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걸 이해를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거 이해하려면 주역 공부를 좀 해야지. 맨입으로 뭐 아니 그런데 제가 너무 내용을 많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이거 나중에 주역 이거 강의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간에 이거 금단대학 내단 생성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최종적인 것이 일부 정역 8개야. 이 일부 정역 8개 요게 내단이야 사실은. 요 일부 정역 8개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게 우리 한국의 김일부 선생이 만든 이 일부 정역 8개가 이게 내단이다라. 이게 실제 내단이야.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거의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저밖에 모른다 이게 사실은. 자, 시간 이거 얘기하면 몇 달은 그 강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이거 뭐 할 수는 없고 그냥 너무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건전곤로라는 게 있어서 건전곤로 그러니까 건곤의 메커니즘으로 이거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건전곤로라는 게 있다. 그럼 이게 불교적으로 따지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로 돼 있는 홀이 우리가 골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곤이라는 게 공계는 바로 공을 뜻하는 거예요. 공계가 공을 표현해 준 거예요. 공을 표현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이 건계는 뭐냐면 건계는 그 자성을 표현해 무자성을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무자성을 표현해 준다. 이게 무자성을 표현해 준 거네. 우주 법신을 표현해 준 것이다. 사실상에 있어서 법성을 표현해 준 거예요. 건계는 법성을 표현해 준 거고 공계는 공성을 표현해 준 거다. 공을 표현해 준 거고 건계는 법성을 표현해 준 거야 사실은. 근데 건전곤로라는 게 어쨌든 있습니다. 그럼 건전곤로를 이용해서 법성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게 선도 원리를 불교 원리를 이렇게 바꿔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건전곤로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 몸 밖에서 그 실험실에서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서 맨날 순인이 나빈이 그거 독극물을 먹고 다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 자체가 소우주다.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소우주인데 이 우리 소우주가 체 자체가 금단 대학을 생산할 수 있는 내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우리 몸에서 작용이 되고 있다. 그것을 운용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때 당나라에 와서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때 정확하게 알아서 이걸 처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 사람이 여동빈이나 종리건 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 그래도 종리건이 스승이고 여동빈이 제자인데 여동빈은 특히 이제 태을금화 종지 같은 거에 이제 그런 이론 체계를 금단 생성 이론 체계 내단으로서의 금단 생성 이론 체계를 설명하는 그 텍스트를 쓴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신선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선이 됐어. 그래서 신선이 돼서 이제는 놀러 다니는데 이때 그런데 이러한 것을 여동빈만 알았겠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여동빈만 안 게 아니고 안 것이 아니고 공부가 깊은
공부가 깊은 수행자들은 알았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들이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마조라든가 임재의형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이 이치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선도를 하는 사람들만 이 메커니즘 한 게 아니고, 불도를 하는 원래 조사선 계통에서 이 불도를 한 사람들이 우리가 힌두교에 있어서 요가 시스템으로 만드는 쿤달리니를 만드는 그런 거 같은 것이 사실은 우리 이쪽 선도에서의 내단 생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중국에 이미 선도 이론 체계로 구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조동종 계통에서 이런 텍스트들이 나중에 유교 소강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는 문서들이 넘어가면서 유교가 이제는 점차 이제 성리학 주작도 이제는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불교 수행자들도 요거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 종리건이 하는 거를, 여동빈 종리건에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공유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 점차적으로 이게 외단이 아니고 내단이라는 걸 알면서 그런 쪽으로 점차 깊이, 한마디로 뭐라 그래, 이때 당시에 우리 인류의 의식 자체가 한 단계 좀 점프하는 단계에 와 있었다고 하는 게, 이제 이게 금단대학을 생성하는 거에 대한, 또는 우리 몸 안에서 부처 성태를 만들어내는 적육단 무의진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으로,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부처를 만들어내느냐, 우리가 어떻게 법신화가 되고 그리고 보신불로 몸을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어떤 개념들을 여동비만 한 게 아니고 마조라든가 임재 같은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달마대사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가에서 하는 하두 가나선 가지고 이거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빈약한 논리 체계 안에서 지금 수행법들이 거의 이치가 제대로 전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 불교에서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화두 가나선이 우월하고 불교가 선도는 상에 집착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고 이런 식의 단순히 아주 그냥 단순한 의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마조라든가 임재라든가 이런 여동빈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수행자들은 이걸 통합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지 수행을 답을 낼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여동빈과 항룡선사 얘기를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구체적인 차이와 일치점들,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선도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경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경도의 체계를 이런 거를 가지고 용어비결 많이 들어봤죠?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